오늘 첫 번째로 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 공황장애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공황 증상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열이 나지 않아요?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열은 감기 때문에 열이 나기도 하고 폐렴 때문에 나기도 하고 장염 때문에 나기도 하고 온갖 염증성 질환에서 사실 다 열은 날 수 있어요. 그냥 공통적인 증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황 발작 증상은 예를 들자면 갑자기 숨이 막혀 온다던가 아니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뛴다던가 식은땀이 난다던가 어지럽다던가 팔다리가 덜덜덜덜 떨린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공황 발작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안 증상들은 사실 공황 장애에서도 생기지만 우울증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불안증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정신증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공황 장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지금 공황 증상을 겪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공황 장애구나 라고 바로 진단을 붙이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공황 장애라고 하려면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라는 예기 불안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범위라던가 내가 행동하는 활동의 범위라던가 직업, 학업 이런 곳에서 회피 행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기 어려워지는 그런 광장공포증이 동반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공황 증상이 야기되었는지를 잘 알아봐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잘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황 증상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것이기도 해요. 가령 100m 달리기를 전력으로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겠죠.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뛸 거고 땀이 나고 호흡은 가빠옵니다. 공황 증상은 사실 이것과 거의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는 내 몸의 감각에는 집중할 여유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강도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순간적인 공포심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내 몸의 감각은 전혀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감각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동자는 커지고 심장은 덜덜덜덜덜 떨려오고 가슴은 턱 막히고 팔다리는 덜덜 떨리고 식은땀 나고 그런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황 발작의 증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했거나 강도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각 때문에 그 감각 자체가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뛰었기 때문에 나는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왜 내 몸이 그런 반응을 보여? 라고 의구심을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공황 발작은 강도도 없고 뛰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놀래요. 그래서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과를 찾아가기도 해요. 검사를 하죠. 정상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 가다 보면 병원에서 공황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고요. 또 다른 절반은 그냥 오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최근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라고 알아서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황 증상은 그런 특성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사실 이유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마치 고장난 화재 경보기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삑삑 울려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는다던가 생선을 굽는 어떤 생활 연기 같은 그런 것에도 마치 불이 났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연기도 피우지 않았는데 막 울리기도 하는 거죠.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겁니다.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뇌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청관액이라는 곳이 화재 경보기랑 마찬가지인데요. 그곳이 과잉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마치 큰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황 발작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뻥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율신경계의 과잉 활성화로 인한
공황 발작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뇌가 내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나라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의 감정은 뇌의 감정, 대뇌의 감정이에요. 어떤 공포의 그런 감각적인 불안 반응은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의 이상이라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예기 불안의 문제들은 대뇌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청관핵은 우리 주인이 뭔가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구나. 그럼 도망갈 준비를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다시 자율신경계를 막 돌립니다. 팔다리에 혈액을 공급해야죠. 도망가려면. 그래서 심장이 펌핑을 하게 되고 이 펌핑하는 감각을 뇌가 느끼고 또 그러는구나 라고 하면 더 불안해지게 되고, 그러면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는 더 위험하게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하면 더 펌핑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공황발작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 공황장애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황발작 증상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서도 생길 수는 있다는 것. 그 공황발작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잘 찾아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증상 자체도 많이 완화가 되어지고 개선되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황발작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